제5절부터 봅니다. 임금격차입니다. 1번 노동수요 특성별 임금격차의 원인 중 경쟁적 원인이 요인이 아닌 것은 경쟁 외적 요인과 비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외우지 마시고요. 경쟁적 요인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 첫 번째 인적 자본량, 두 번째 기업의 합리적 선택으로서의 효율성 임금 정책, 세 번째 보이지 않는 질적 차이, 네 번째 보상적 임금 격차,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단기적 불균형입니다. 그러면 나왔지 벌써, 그죠? 인적 자본량, 보상적 임금 격차, 4번 나왔죠? 여기 비효율적 연공급 제도 영향, 얘는 뭡니까? 경쟁 외적, 비경쟁적 요인입니다. 그 외에 있는 것 비교만 좀 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6번 다음 임금 격차의 원인으로서 통계적 차별이 일어나는 경우가 뭐냐? 우리는요 지금 뽑을 때에 한마디로 그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정보가 부족해요.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개인의 어떤 특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단, 그 규준, 그 그룹의 평균적인 특성에 따라 대우받는다. 그럴 때 나타나는 차별이 바로 통계적 차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4번입니다. 4번.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해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어 평균적인 인식을 근거로 임금을 결정할 때 거기에서 오는 차별, 바로 통계적 차별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9번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직종마다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 뭐냐? 1번 직종에 따라 근로환경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존재하니까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 두 번째 직종에 따라 노조 조직률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고요. 3번 직종 간 정보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죠. 원활하면은 임금 격차가 나올 리가 없죠.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모르기 때문에 바로 임금 격차가 나온다는 겁니다.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정답은 3번. 4번 노동자들의 특정 직종에 대한 회피나 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효율성 임금 정책, 다른 말로 하면 고임금 정책입니다. 고임금 주는 게 더 낫다 그 얘기죠. 더 열심히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이 봅니다. 1번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 상실 비용을 증대시켜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받아요. 만약에 그만두면은 그 상실감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200만 원 받다가 그만두는 자와 500만 원 받다가 그만둔다. 그러면 아무래면은 그 고임금 받는 자가 더 상실 비용이 더 크죠. 그러므로 작업 중에 태만하지 않게 된다. 잘리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죠. 두 번째, 고임금 지불 기업은 일반적으로 고임금 지급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만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직이 감소해요. 그렇죠? 사직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현재 직장 내에 일자리가 지금 빈자리가 공실이 없다.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훈련 비용도 감소한다. 신규 채용 및 훈련 비용이 감소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고임금 지불 기업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현장 훈련 투자를 많이 한다? 아닙니다. 훈련 비용이 오히려 더 감소한다. 틀렸죠. 3번 고임금은 노동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과 기속감을 증대시키고요. 4번 고임금 지불 기업은 신규 채용 시 지원 노동자의 평균 자질이 높아져 보다 양질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그렇죠? 임금만 요구하니까 아무래도 좀 질적인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효율 임금 이론, 즉 고임금이죠. 고임금이 고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고임금은 노동자의 직장 상실 비용을 증대시켜 노동자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게 한다. 그렇죠. 2번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통제 상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고임금을 지불하여 노동자를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요. 3번 고임금은 노동자의 사직을 감소시켜 신규 노동자의 채용 및 훈련 비용을 감소시킨다. 맞죠? 자, 4번 균형임금을 지불하여. 아니죠. 고임금은요 남들이 받는, 누구나 받는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임금을 지불하여 경제 전반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달성토록 한다가 아니고 뭐요?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더 고임금,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바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에 더 이익이 된다는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4번은 옳은 표현이 아니죠.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인적 자본이론입니다. 한마디로 학벌이 없어도 그죠? 그에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은 그죠? 생산성이 향상된다. 인적 자본이 축적이 된다. 그 상태에서 일하게 되면은 고임금 받는다. 생산성 향상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틀린 건 뭐냐 그 얘기죠. 자, 16번입니다. 자, 1번. 일반적으로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인적 자본 투자를 더 한다. 맞아요. 두 번째, 부모가 부자일수록 자녀의 인적 자본 투자가 많아진다. 그렇죠? 3번, 교육과 훈련이 생산성 증대를 가져온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아니요. 이거 참 말이 곤란해요. 이 과학적 입증된 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논문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4번, 실물 자본에 비해 인적 자본 투자를 위하여 조달되어야 하는 자금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입증되었다. 이런 것도 좀 잘못된 표현이죠. 정답 3번입니다. 18번 다음 중 효율 임금 정책, 즉 고임금 정책이죠.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1번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고임금 정책이 더 많이 존재한다. 맞죠? 2번 고임금은 노동자의 사직을 감소시켜 신규 노동자의 채용 및 훈련 비용을 감소시킨다. 나왔던 지문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3번 상대적으로 우수한 노동자의 지원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이 채용되는 근로자의 지위를 현재 높인다. 맞습니다. 4번 고임금의 경제 효과가 있을 때, 자, 여러분 고임금의 경제 효과다. 얘는 뭐죠? 비탄력적이 되죠. 비탄력적인데 있을 때 임금 변화에 대한 임금이 많이 올라갈수록 노동 수요의 변화량은 그만큼 크지 않다, 작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런데 임금 변화에 대한 수요, 즉 노동 수요의 영향력이 크다 아니죠. 작다. 비탄력적일수록 작다. 아시겠죠? 크다. 틀렸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제 23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형성 원인, 기업 특수적 인적 자본 형성 그런 자를 뽑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첫 번째, 기업 간 차별화된 제품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공정이 특유성 때문에 생산 장비가 특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죠. 뭡니까? 뭔가 기업이 특유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기업 특유죠. 기업 특유의 직업 훈련 차이죠. 일반적일 때와 다르죠. 그죠? 예.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외우지 않더라도요. 뭐 일반적이다 그러면은 기업 특수성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25번 인적 자본 이론에서 연령이 적은 근로자일수록 이동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직장 들어가서 자꾸 회사를 그만두고 옮긴 이유가 뭐냐? 뭐, 나 성격이 안 맞아. 내 적성이 안 맞아. 이것도 있지만, 만약 임금을 많이 줘보세요. 그러면 좀 덜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직장에서 처음 들어왔는데 처음부터 임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없어요. 먼저, 첫 번째, 연령이 적을수록 위험 선호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두 번째, 연령이 적을수록 새로운 직장에서 받는 임금이 높다 아니죠. 낮죠. 틀렸죠. 높을 아니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정답 2번입니다. 연령이 적을수록 새로운 직장에서 임금을 회수할 기간이 길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 연령이 적을수록 이동 비용이 적기 때문이죠. 예. 정답은 2번입니다. 할만하죠? 예.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8번. 인적 자본 투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 개인 또는 그 집단의 수입력을 증대시켜주는 특정 기술 수준 및 훈련 등을 인적 자본이라 하며 이에 투자하는 행위를 인적 자본 투자를 한다. 맞습니다. 2번. 인적 자본 투자에는 정규 교육, 뭐 학교 교육, 이런 거죠. 현장 훈련, 뭐 직장 훈련, 이주, 노동의 이동, 그걸 말하는 것이죠. 건강, 정보 등을 들 수 있죠. 3번, 일반 훈련이란 어떤 기업에서나 쓸 수 있는 기능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며, 기업 특수적 훈련이란 특정 기업에만 한정된 특수한 기능과 기술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4번, 그러니까 기업 특수적 훈련에 대하여는 훈련 비용을 개인이 일부러 있습니다. 기업이 하죠, 기업이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30번, 선별가설. 자, 인적 자본 투자는 그대에게 열심히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은 인적 자본 축적이 된다. 그 자본의 축적과 노동이 결합해서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로 인해서 높은 임금을 받는다 쪽이라면, 선별가설은 바로 그 인적 자본 이론을 비판하기 위하여 등장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 1번, 틀린 겁니다. 30번. 교육훈련이 생산성을 직접 높인다. 요거는 이제 인적 자본 이런 쪽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유망한 근로자를 식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뜻이고요. 맞습니다. 2번,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얘는 전형적인 인적 선별가설이 아니라 인적 자본 이론에 관한 설명이죠. 틀렸고요. 3번. 학력이 높은 사람이 소득이 높은 것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다면 이게 인적 자본인데, 교육 때문이 아니라 얘가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원래 똑똑하고 원래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별가설이에요. 4번. 근로자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보여주기 위해 그래서 교육에 투자한다. 이것이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나는 좋은 데 가는 이유는 바로 나는 원래부터 능력이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데 간 거예요 라고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이제 신호가설입니다. 일종의 신호가설. 신호가설은 선별가설의 일종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32번. 교육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사적 수익률. 개인이 투자해서 얻는 수익률입니다. 교육 연수 증가에 따른 개인 근로소득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2번. 교육 투자의 사회적 수익률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투자해서 얻는 수익률이 실물 자본 투자의 사회적 수익률에 비해 크다면 교육 투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자원 배분이다. 논리는 맞죠? 3번. 학력이 간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기업이 학력을 선발 기준으로 삼는 고용 관행이 고착화되면 고학력에 대한 민간 부분의 수요는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 그렇죠? 4번. 정부는 사적 수익률을 높이는 데 초점 아니죠.
사회적, 그죠? 정부는 사회적 수익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35번. 임금의 하방 경직적인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 한 번 오른 임금은 어떠한 경제 여건이 변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임금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첫 번째 장기 노동계약, 강력한 노조의 존재,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그 외에 노동자의 합평 한상, 대기업의 고임금 지급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가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38번. 다음 중 보상적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 그러니까 너무나 3대 현상, 힘든 일에 일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심지어 목숨까지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 임금으로서 더 추가적으로 해주는 거다. 보상.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임금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얘기죠. 자, 여러 가지 있었죠. 그죠? 첫 번째, 고용의 안정성 여부, 작업의 쾌적성 여부, 교육훈련 비용, 책임의 정도,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있는데, 이 중에서 아닌 거 골라라. 보니까 다 있는데, 성별 간의 소득 차이. 그렇죠? 이건 해당성이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39번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비금전적 차이, 금전적 위험, 교육훈련 차이, 이렇게 세 가지로도 구분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보상적 임금 조치가 시험 잘 나오기 때문에 쉬워요. 쉽기 때문에. 하지만 몇 개만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상적 임금 격차 예로서 가장 적합한 게 뭐냐? 딱 보는 순간, 요거죠, 딱 보죠. 4번. 그죠?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과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광부의 임금은 일반 공장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보상적 임금 격차의 한 예가 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4번. 다음 중 헤도닉 임금 이론의 가정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요, 나왔다면 이거랑 똑같이 나와요. 항상 같은 정답이 정답입니다. 자, 1번. 직장의 다른 특성은 동일하며 산업체의 위험도도 동일 아닙니다. 산업체의 위험도만 다르다 해야 됩니다. 정답 1번. 2번. 노동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며 노동자 간에는 산업안전에 관한 선호의 차이가 존재한다. 2번, 3번. 기업은 좋은 노동 조건을 위해 산업안전에 투자를 해야 한다. 4번. 노동자는 정확한 직업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직업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정답이 1번 지분이 다른 2번, 3번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요 지문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48번. 임금 체계 공평성이다. 공평성, 형평성, 공평성 설명으로 맞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공평하게 어떤 직원들이 공헌도에 따라 가지고 공헌도에 따라 비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공평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보지 말고 근로자의 공헌도에 따라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굉장히 공평하지 않나 그 얘기죠. 예, 요거 하나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답 2번. 이게 바로 임금체계의 공평성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